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불필요한 포기라는 제목의 글, 이걸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우리가 살면서 무얼 포기하고 또 뭘 취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글이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떤 포기가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고 또 어떤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지 이 글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해로운지 그 기준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이 글의 출발점부터 좀 보죠. 핵심 주장은 그 우주적 섭리라고 해야 할까요? 네, 그렇죠. 자연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한다, 이런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즐기고 또 영적이거나 정신적, 육체적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그러니까 뭐랄까 불필요하게 막 포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, 이런 말로 들리네요. 네,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모든 것을 적당히 사용하는 그 지혜를 강조합니다. 아, 적당히. 네, 무엇이 나에게 이롭고 또 해로운지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.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글이 의미 있는 포기, 그러니까 금욕의 목적을 아주 명확히 한다는 점이에요. 의미 있는 포기요?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? 네,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담배나 술 같은 특정 습관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에 내가 종속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려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 끊어보는 것. 이건 아주 의미 있는 금욕으로 파요. 아하, 일시적이라는 게 포인트군요. 그렇죠. 이건 단순히 뭔가를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의지력을 딱 확인하고 뭐 열정이나 습관 같은 내 안의 어떤 특성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. 이런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, 뭐 그런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걸 어떤 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건 쓸모없다,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요. 네,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의학적인 조언이 없는 상태에서요. 그냥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채식주의 신념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경우. 아, 고기요? 네.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이 이렇게 풍부하게 주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뭐 특정 동물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라던가 그런 신념 자체가 고기를 피할 충분한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. 와, 이거 상당히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이네요. 또 다른 예도 있나요? 네, 더 나아가서요. 그 특정 종교 사제들의 독신주의 의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헤르메스 학적 관점에서, 그러니까 좀 고대의 지혜나 비애적 철학에 기반한 시각에서 보면 비판적으로 바라봐요.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나요? 이게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거스르는 거다. 이건 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지적이죠. 그럼 그 의무를 지키는 분들은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?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? 아, 물론 이 글도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. 진심으로 그 서약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요. 다른 방식의 보상이요? 자기 인식 같은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죠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 거죠. 이 글이 과연 자연법이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. 아,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자연스럽다는 기준 자체가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. 또 어떤 포기를 좀 경계하라고 하나요? 건강이나 정신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아니면 삶의 질을 불필요하게 너무 떨어뜨리면서까지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예요.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계합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집을 사려고 혹은 뭐 자녀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음식이나 옷 아니면 문화생활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아끼는 경우를 들고 있어요. 아, 절약하는 거요? 네,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가면 결국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애초에 세웠던 계획마저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. 와, 이 부분은 저도 좀 곱씹어보게 되네요. 보통 절약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니 관점이 참 신선합니다. 그렇죠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이런 균형 문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균형이 정말 중요하겠군요. 그럼 이 글이 가장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롭다고 보는 포기는 뭔가요? 그게 뭘까요? 바로 그
신비주의적인 목적 같은 걸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육체를 억압하려는 시도예요. 아, 육체적 고행 같은 거요? 네, 맞아요. 소위 육체적 고행 같은 것들이죠. 이 글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. 육체는 그런 식의 외부적인 고통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열정이나 부정적이고 좀 수동적인 특성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다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결국 핵심은 외적인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내면의 통제력에 있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글은 뭐 음식이나 성욕, 소유물 같은 외부적인 걸 그냥 부정하거나 피하는 방식의 금욕이 아니고요. 네. 내 안에 어떤 충동이나 습관 같은 그런 내면의 힘을 다스리고 의지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올바른 자기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.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. 초점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. 네, 오늘 살펴본 이 불필요한 포기에 대한 글은요. 자기 통제력을 증명하고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일시적인 금욕. 그렇죠. 반대로 건강이나 발전을 해치고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불필요한 포기.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네요. 여러분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? 이 글의 제안은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금욕이나 절제는 뭐 특정 음식이나 행위 같은 그런 외부적인 대상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다스리기 어려운 열정이나 깊게 뿌리 박힌 습관 같은 내면의 상태라는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의 삶의 목표나 전반적인 행복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혹시 실천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포기나 절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? 스스로에게 정말 꼭 필요한 자기 단련일까요? 아니면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정일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